국제유가가 5거래일 만에 첫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 유가가 영향을 받은 요인들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두 번째는 지속되고 있는 달러화의 약세, 그리고 세 번째는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네 번째는 일부 경제지표 호조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미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740만 배럴 감소했는데요. 이는 시장 전망치보다 2배 이상 감소폭을 보인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는요, WTI가 전장 대비 0.6% 내린 41.95에 마감을 했고요. 브렌트유는 전날과 같은 45.12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미 에너지 기업들의 배당금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오늘은 저유가로 인한 배당 삭감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엑슨모빌과 쉐보론은 자존심을 지키면서 아직도 배당금을 삭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유가의 급락이나 생산 감소 때문에 배당에 대한 약속을 지켜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실적을 통해서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전반적으로 셰일 석유와 가스 업체들이 줄도산하는 가운데 엑슨모빌은 83억 달러의 순손실, 그리고 쉐보론은 11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두 기업 모두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엑슨모빌의 닐 체프먼 부사장은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나 금융위기 때에도 지금과 같은 급격한 석유 시장의 충격은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두 기업의 주가도 기적 같은 회복 속도를 바라기는 어렵겠습니다. 먼저 엑슨모빌은 올해 들어서 35% 이상 하락했는데요. 오늘장에서 또다시 0.48% 내린 43달러 선 기록했고요. 같은 기간 쉐보론도 30% 이상 하락을 보였는데 오늘장에서는 소폭 0.31% 상승한 8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제일 궁금해지는 건 바로 배당 부분이겠죠. 지금처럼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또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지속된다면 과연 배당을 어떻게 지급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엑슨모빌부터 살펴볼까요? 엑슨모빌의 배당률은 8%를 넘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이터에 따르면 대규모 손실에도 배당을 지키기 위해서 지출 감축과 감원까지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요 회복과 더불어서 자산 매각을 확대시키면서 이렇게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에도 손실은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이미 부채가 많아서 대차대조표 역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영업 현금 흐름도 부실한 데다가 37억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해버려서 부채를 총 88억 달러까지 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36년여 만에 처음으로 연속 적자를 기록했죠. 그래서 만약에 글로벌 수요 감소가 지속되고 오펙 플러스의 감산 노력이 실패라도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악재가 겹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오펙 플러스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때부터 감산을 결정했는데요. 유가가 배럴당 40달러 수준이 되니까 다시 원유를 생산하기 시작했고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8월 산유량이 7월에 비해서 150만 배럴 늘어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쉐보론도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지난 분기에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청산해버렸고요. 로열 대치셜도 22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상각 처리하고 또 심지어 세계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배당을 줄였는데요. 또 영국의 석유회사인 BP도 주당 5.25센트로 약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배당을 절반으로 이렇게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엑슨모빌도 지금은 8%의 배당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결국 전반적인 상황상 어쩔 수 없이 타 기업들과 비슷한 흐름을 따라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국제 원유 수요가 2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그래서 위에 언급한 에너지 기업들은 원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나 또 LNG의 공급 과잉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변수와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지금까지의 배당률을 지켜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 심쿵 브리핑 펄스였습니다.